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실입니다. 오늘은 AI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이자 야만적 시대에 버림받은 수학 천재였습니다. 2012년 런던 태생으로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에서 수학을 공부했고요. 1936년에 최초의 컴퓨터 모델인 튜링 머신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폰 노이만 방식인 오늘날의 컴퓨터 기본 모델이 되었습니다. 튜링은 미국에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알론조 처치 교수의 지도로 연구했고 193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교수로 남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암호 해독반의 수학팀장으로서 스카우트되어 독일군 잠수함의 암호 체계인 에그니마를 해독하는 데 성공해서 연합군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몇 년 전에 할리우드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튜링은 인공지능 연구에 집중해서 1950년에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인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튜링은 2000년까지는 작업 처리 속도와 저장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컴퓨터가 나올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가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던 도중에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어떤 사건으로 우연히 밝혀져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화학적 거세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1954년 6월 7일 42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청산가리를 주사한 사과를 한 입 깨물어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맨체스터에 있는 튜링의 동상은 오른손에 한 입 깨문 사과를 들고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평소 앨런 튜링을 존경해서 애플 컴퓨터의 로고를 한 입 깨문 사과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튜링이 그때 먹은 사과의 품종은 매킨토시였습니다. 미국 전산학회에서는 1966년부터 튜링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튜링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흔히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입니다. 2012년은 튜링 탄생 100주년으로서 학술지 네이처는 튜링을 표지 모델로 내세워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암호 해독과 무기 개발 목적으로 강대국들은 컴퓨터에 막대한 개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진공관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반도체 집적회로 구조로 발전해왔고 현재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초고밀도 집적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컴퓨터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의 가격은 매우 저렴해지는 데 비해서 연산 능력은 엄청나게 향상되고 전력 소모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성능과 가격의 빠른 변화에 대한 비유로서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즉 30년 전에 중고 포니 자동차를 사던 돈이면 이제는 그 돈으로 초대형 A380 여객기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1985년에
100MB 하드디스크가 내장된 PC의 가격이 무려 500만 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즉 Artificial Intelligence는 그런 용어가 처음 탄생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존 맥커시가 주최한 여름 캠프였습니다. 이 캠프에는 MIT의 마빈 민스키를 비롯해서 인공신경망의 원조인 퍼셉트론을 발표한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로젠브레트 등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AI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대규모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인공지능의 일종인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 산업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지식, 경험, 규칙 등을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전문가의 업무 처리를 돕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이때 미국 500대 기업의 절반이 업무에 엑스퍼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 시스템의 호황도 가격 대비 성능 측면의 불만 누적으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컴퓨터의 연산 능력의 부족과 학습 데이터의 부족, 효과적인 다층 학습 알고리즘의 부재로 불황기를 맞았던 인공신경망은 1980년대에 들어서 재도약의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974년 폴 워보스가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다층 인공신경망에 대한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 학습 방법을 1편에 나왔던 제프리 힌튼이 포함된 연구팀이 재발견해서 1985년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이때부터 이미지 인식에 탁월한 성능을 갖는 컨볼루션 인공신경망으로의 발전과 함께 딥러닝 학습의 필수적인 컴퓨터 연산 능력을 더욱 높여주는 엔비디아의 범용 그래픽 프로세서 GPU의 도입으로 딥러닝은 괄목할 성장을 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미지넷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 즉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가 있습니다. 2012년에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딥러닝 방법으로 2위와 큰 격차로 우승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8계층으로 구성된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은 딥러닝 모델이 처음으로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우승한 것인데요. 그것도 엄청난 이미지 인식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 인식용 컨볼루션 인공신경망 등 딥러닝 학습 방법은 1980년대에 이미 논문으로 연구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부터 비로소 컴퓨터가 학습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축적과 함께 컴퓨터 연산 능력의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건 만족으로 딥러닝이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는 딥러닝 방법으로 이 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으로 우승하면서 구글의 인공지능 총책임자로 전격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까요?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 즉 weak AI와 강한 인공지능, strong AI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이란
만들어진 한 가지 목적만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의식이 없고 창의적 생각이나 명령에 대한 거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능력이라든지 IBM 왓슨이 퀴즈에서 인간 이상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비롯해서 스팸 메일 필터링하는 기능, 아마존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 테슬라의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능력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인공지능 기능이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에 비해서 강한 인공지능은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서 자의식이 있고 사람의 명령 없이 행동하거나 거부하고 스스로 학습하기도 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강한 인공지능 스트롱 AI의 상세한 내용은 4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